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에 마감하면서 1780선 반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투신권의 매물에 177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 비심을 이용해서 보합권을 끝내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 장 힘있는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이영태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장님, 오늘 장 그동안 최근에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인지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왔지만 투신권의 매물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오늘 장 지켜보신 분들은 이러다가 쭉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우려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또 1750선에서도 이상에서도 꾸준하게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는 투신권과 개인들의 매도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총 3조 2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신은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2조 2천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약 2조 원 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이 개인들과 투신권의 매도를 모두 다 이제 외국인들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투신은 펀드 환매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서는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지수의 상방향에 따른 어떤 추세가 될 것인지를 이제 가름짓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미증시의 흐름을 본다면은 전일 미증시는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조금 오늘 코스피도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 보이지만은, 일단은 전강 후약 모습 보이다가 다시 장마판에는 올라오는 아래 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7월달, 8월달에는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800포인트 향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펀드 환매 압력이 있는 투신권의 매물들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일단 미국의 증시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증시 좋지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펀더멘털이 약화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얘기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되면서 유동성이 변화되니까 바로 이제 이것은 환차익이 있는 미국 외의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위험 자금으로 오히려 자금이 순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 시장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가장 양호하고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우리나라에 바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더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환율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환율은 이제 지속해서 내려와서 1170원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기술적 상으로는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지만은 전 저점인 11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차익까지 노린다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렇다면 1800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 그리고 환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보유 종목들을 이제 쭉 가져가야 되는지 여부를 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장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은요, 지금 주도주를 무식하게 매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 순환매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방향이지만은 지속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전혀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근데 오히려 지금 철강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업종, 건설업종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환매를 굉장히 잘 보시고 좀 느긋하면서도 좀 빠른 전략이 좀 필요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주식 보유 기간은 연장하되 그래서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라라는 진단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나 주식 투자하실 때 궁금하셨던 점들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아까 이제 장 진단을 해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순환매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을까를 궁금히 이제 볼 때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지금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실적도 좋지 않고 바닥권에 있는데 왜 이걸 왜 사야 되나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실적이 바닥에서 굉장히 2분기는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바닥 실적이라고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LG전자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3분기, 4분기 때 이 위기를 얼마나 잘 돌파해나갈 것인가를 믿는다면은 지금 LG전자를 매수해야 될 때고요. 이미 외국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LG전자를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원 이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시작되었고요.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매도가 아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LG전자를 매수해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네, 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약세 전환했다가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바닥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 정말 실적이 괜찮아질까라는 우려도 있으실 것 같아요. LG전자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기업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LG전자 말로 말이 필요 없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일단 LG전자, 럭키 금성이죠. 금성으로 시작을 했죠. 1958년도에 금성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 59년도에는 한국 최초로 진공관식 라디오를 생산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잘 모를 때죠. 아마 이제 95년도쯤에 이제 럭키 금성에서 그 LG로 상호를 변경했죠. LG를 변경한 이유가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리고 또 미래 지향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이 기업의 이름을 바꾸고 브랜드를 LG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그 한국형 디지털 TV를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요. 2000년도 9월 달에는 LG정보통신을 이제 흡수 합병하고 2001년도 7월에는 필립스와 브라운관 사업 부문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제 LG전자를 이제 LG이노텍으로 분할하고 5월 달에는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LG CNS에 양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주요 사업으로는요, 일단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사업본부로 PDP와 LCD TV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사업 부분에는 백색 가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진공 청소기 등이 있지요.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본부로는 그다음 광교환기, 위성 단말, 이동 멀티미디어 단말, 위성 지상파 DMB 단말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G전자, 금성으로 시작한 LG전자 인지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뒤지지 않는 기업이 아닌가 한데요.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무 상태거든요. 재무 상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재무 상태로 본다면은 LG가 무너진다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LG는 보증되어 있는 회사이지만은 사실 작년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해오다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1분기, 2분기는 정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냐 하면은 바로 주력 제품인 휴대폰 쪽에서 스마트폰 쪽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LG전자의 실적이 바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매출액을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매출액이 보시면은 작년 전 분기 대비 굉장히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연도 동기보다는 올라오는 모습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이것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쪽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LG전자를 보기 전에 한번 삼성전자를 이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갤럭시 S가 이제 시판되었죠. 근데 갤럭시 S가 시판돼서 지금 아이폰 4에 대항마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LG전자 삼성의 갤럭시 S의 그 이전 모델이 바로 해틱2였지 않습니까? 근데 해틱2는 거의 아이폰 3에 상대가 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역시 삼성도 그 스마트폰 쪽으로는 후발주자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투입하고 해서 이제 갤럭시 S로 북미 시장도 선점하고 있고 아이폰 4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거의 LG전자는 1년 정도 뒤져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작년 4분기부터 휴대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정도의 개발 과정이 필요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3분기,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4분기에서 신제품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지금까지는 2강 구조, 삼성과 아이폰과의 2강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남느냐. 그리고 지금보다는 실적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왜냐하면은 1년 동안 투자해왔던 휴대폰 쪽으로의 사업이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LG전자를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네, 향후 실적도 주목되는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꼽아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1차적으로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거의 지금 옵티머스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 생활 속에서 옵티머스 시리즈 쓰고 계신 분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네. 저도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이폰을 쓰시고 계시고, 예. 몇몇 분들이 갤럭시 S를 쓰고, 한 분 옵티머스 시리즈를 쓰는 분은 계셨는데, 이런 말 하면 참 좀 옵티머스 시리즈를 굉장히 던지면서 이제 네. 쓰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그만큼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시리즈는 좀 실패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올 하반기에 옵티머스의 후속 작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대폰 사업으로의 실적 전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대폰과 함께 TV도 굉장히 실적이 나빴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이었는데 3분기에는 TV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회복될 것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휴대폰 사업에서의 의미 있는 흑자가 아닌 적자 폭의 감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를 최저점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또 스마트폰 모델을 복수로 출시하면서 하반기에는 이때 그 스마트폰 부분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LG전자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3D TV를 이제 미국에 이제 그 풀 LED가 들어간 3D TV를 출시했고 그래서 이제 TV 사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요. 네. 인도 가화점 부분에서 9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기염을 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신흥시장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매출 실적도 좋아질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 가장 쌀 때 매수해야 될 타임입니다. 네, 하반기 실적도 괜찮겠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 보시면서 LG전자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한번 제시를 해봐 주시죠. 네,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참 보겠습니다. 네. 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10만 원권 초반에서 2010년 5월 초에서는 거의 10만 원권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종목을 강연에 다니면서 이 종목은 꼭 10만 원에 있을 종목이 아니니까 꼭 매수를 하세요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올 초에는 다 바닥을 형성한 후에 네. 지속적으로 전 고점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13만 원까지 상승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상에서 14만 원까지 오는 사이에 고점 부분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MACD 시그널상을 보면은 네. MACD 시그널은 고점이 하락하는 역다이버전 신호가 나오죠. 예. 3번이 이렇게 나오죠. 3번이 나오고 나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5일은 사실 우리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한 날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5월 25일 날 하락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던 것에 비해서 LG전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때는 외국계 리포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지요. 실제로 여기서 거량이 나오면서도 외국계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여기서도 다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서 아까 제가 MACD 시그널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박스권에서 보시면 저점은 지속적으로 뭐 그닥 큰 변화는 안 보이고 있지요. 네, 네. 다시 좀 깔끔하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9만 원권에서의 박스권 흐름에서 LG전자는 지속해서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밑에 있는 MACD 시그널상을 본다면은 고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자, 이것은 바로 누군가가 LG전자를 열심히 쓸어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누군가가 바로 외국인들과 지금 그 올 초부터 증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연기금입니다. 네.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전자고요. LG전자.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상으로
122평선의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122평선이 바로 이제 그 10만 8천 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지금은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지만 증시 자체에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다들 휴가를 가셨는지 8월 달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장세가 되고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증시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 것을 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그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은 계절적인 영향, 특히 증시에서의 8월달 영향을 볼 때 8월달 치고 이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지수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전 고점 때인 지금 이제 6월 4일 때죠. 6월 4일자가 11만 원권입니다. 그 11만 원권이 바로 이제 202평선을 돌파하는 가격대가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인 11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이전 고점이 13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가를 오늘 종가가 10만 6,5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제 당 종목이 아래 꼬리를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 종목 장중에는 그렇다면은 아래 꼬리를 달린 양봉이 아니라 음봉의 형태였었겠죠. 음봉의 형태였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 나왔을 테니까요. 지금 이 지점에서는 이 122평선 이전에는 매물대 압력으로 인해서 뭐 매수 기회를 오히려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하락할 때의 그 매물이 이미 다 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 매물대를 깔고 앉아서 그 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추세이기 때문에 10만 5천 원에서 10만 6천 원 정도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인 14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립니다만은 사실 14만 원까지 종목이 간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수급의 영향을 봐서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월봉상으로 본다 하면요. 지금 월봉상에서 1차 파동 나오고 2차 그다음에 파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사실 한 번 더 파동을 하려다가 이제 파동이 완성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고서 다시 1차 파동을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13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1파를 만들고 나서 다시 2파, 상승 2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한다면 사실 1파의 목표 단가는 14만 원까지 잡다 하면요. 2파는 16만 원이나 18만 원까지도 사실 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13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여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1파 조정 후에는 한 번 더 매도를 하셨다가 매수하신 후에 다시 16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서는 이제 파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과 TV 쪽으로의 전략적인 그 움직임에 따라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종목은 계속 변하고 있고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은 무조건 사기보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 주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순환매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기 때문에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렇게 저점에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 외국인들과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지금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은요.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0만 5천 원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원,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16만 원, 18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9만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 이영태 차장님과 함께 LG전자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함께합니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태 차장님 첫 시간이신데요.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LG전자를 강력하게 추천해놓고서 안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LG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가는 10만 원을 깨게 바로
직전 가격인 99,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예. 그래서 99,000원에 매수를 하면서 98,000원 손절가를 잡았는데 지금 뭐 손절가를 다시 손절가가 아닌 익절가를 설정해야 되는 단가가 맞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를 선정한 이유는 TV와 휴대폰의 실적 개선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를 맞은 만큼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달래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달래봅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매수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에 맞춰서 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수했던 날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 종목이 62평선을 돌파하다가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줄었다가 여기 보시면은 62평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었다가 그 다음날 강하게 양봉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3음선 이후에 추세가 21선을 딛고 오는 것을 보고 아랫꼬리가 지속해서 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9,000원권 매수가 들어갔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112평선의 저항을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전고점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은 1차, 2차 관문 통과한다면은 14만원까지의 그 보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 맞을 만큼 맞았답니다. LG전자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따끈따끈하게 제가 오늘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인데요. 네, 사실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하죠. 네. 네, 대한항공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이렇게 매를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LG전자야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맞았지만은 지금 대한항공은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고요. 업황이 지금 3분기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요. 4분기도 물론 엄청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은 전월 추세를 지속하면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객 국면은 굉장히 초호황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이제 하락세가 나왔던 이후에 120평선을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단기 저점 부분을 지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단기 저점 부분 하나, 둘, 셋, 네 번 딛고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제가 LG전자를 말씀드리면서 62평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62평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당 종목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단가를 이제 73,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 단가는 지금 8만원.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8만 원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35 이평선이 있는 단가가 8만 원인데요. 지금 8만 원에서 당 종목이 한번 딛고 왔었기 때문에 여기 8만 원이 단기 저항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단가는 8만 원으로 잡았지만은 여기서 8만 원의 목표 단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22평선을 돌파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더 살리게 된다면은 일단 지점 고점인 8만 5천 원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아직은 장이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짧게 8만 원을 잡겠습니다. 예, 먼저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 그 이상 돌파한다면은 8만 5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대한항공이다라는 진단까지 한번 받아봤고요. 또 한 종목 계시다고요? 네, 다음 종목은 한화입니다. 예. 사실 제가 한화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작가님께서 어제 다른 전문가님께서 한화를 하셨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한화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이구나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어제 다른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좀 기술적인 그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화는 한마디로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사실 한화가 지금 4만 원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가격대고요. 일단 한화 보면은 지금 202평선을 이제 하회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오늘 202평선을 이제 깔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LG전자를 매수할 때 썼던 것이 3음선 발생 후에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보고 매수했던 것인데요. 일단 한화 역시 202평선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5일 2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그래서 매수 단가를 21선, 22평선이 있는 4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4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41,650원 돼서 수익률은 아직 소소하게 4% 정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해서 저는 사실 욕심을 낸다면 이 종목을 9만 원까지 가져가세요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지금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직전 고점 전인 5만 원까지는 한번 홀딩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차장님께서 이 한화를 매수하신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굉장한 저평가인 종목입니다. 한화는요. 일단 한화의 재무제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한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PER 상으로 본다면요.
네, PR이 5.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ROE는 무려 27%가 넘어갑니다. 예. 간단하게 공식 말씀드리면 PR 8.0이 이하고 ROE가 20%가 이상 되는 종목은 뭐 저는 집을 파셔도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거기다가 PBR이 1.3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 수치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한화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도 굉장한 그런 예. 종목이고요. 자회사인 하나케미컬과 대한생명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죠. 앞으로도 오늘도 하나케미컬이 태양광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사실은 하나케미컬의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하나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의 상승폭도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고요. 저는 사실 한화를 매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에 휴가 가실 때 마음 놓고서 휴가를 가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화입니다. 4만 원에 하나를 매수 걸어 놓으시고 네. 여름 휴가 다녀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저평가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개선에 따른 추세의 상승에 네. 따라서 이제 한화를 추천드렸습니다. 예, 매수하시고 여름휴가 마음 편하게 다녀오셔도 괜찮을 종목 한화까지 짚어봤는데요.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네. 이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세아베스틸입니다. 예. 이제 다른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길래 저희도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이제 매수까지 2만 원 잡아서 이제 지금 목표가를 2만 5천 원 보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 단가는 거의 다 와갖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연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세아베스틸 아마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 가치주 중에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세아베스틸이 들어있죠. 예. 지금 단가 뭐 비싸 보일지 몰라도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좀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종목이 또 신고가까지 올랐었죠. 신고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예. 재밌는 그 캔들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당 종목이 음봉이 나왔었던 날이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윗꼬리 음봉 나오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책에 보면은 윗꼬리 음봉 나오면은 매도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윗꼬리 음봉이 어떤 시점에 발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 실적이 좋아지고 신고가가 갱신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윗꼬리 음봉은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5일선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윗꼬리 음봉 이후에 양봉, 그 다음에 도지형 발생,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음 놓고 양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설정해드린 25,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25,000원을 선정한 이유는요, 주봉산 전 고점이 25,000원인데요. 지금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5,000원 선에서는 추가적인 그 주가의 목표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차장님의 관심 종목들 세아베스틸, 한화, 대한항공, LG전자 4종목 살펴봤는데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차장님 포트폴리오 따라서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종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매수가 99,000원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9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수익이 지금 현재 7.6% 보고 계신데요. 보유 기간은 5일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매수는 73,000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쭉 보유 중이신데요. 수익률 현재 3% 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입니다. 매수가는 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 단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4일 정도 보유기간 가지고 계시는데요. 수익률 현재 4%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철강주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51주 신고가 경신한 세아베스틸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 단가 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현재 14% 나고 계신데요. 보유 비중은 20% 정도 되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차장님의 보유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 이어갑니다. 네, 먼저요. 샵 5588번으로 전화 신청해 주신 분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루멘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여쭤볼게요. 비중은 50%고요. 네. 14,500원이요. 예, 1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갖고 계시다고요? 네.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안 늦었는지 아니면 보유해도 되는지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너무 답답해서요. 아, 예. 어느 정도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최고가 간 다음 한 5월 중순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5월 한 1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가 간 다음에 더 오를 것 같다 해가지고 들어가 보셨는데 아이고 주가가 떨어지네요. 네, 그때 한참 2만 원도 더 간다고 그쵸. 말씀들 하시길래 예. 샀는데 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보유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기로 지금 아니요, 손절해도 장기적으로도 괜찮겠다? 보유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루멘스 요즘 그 방송에서 그쵸. 가장 단골로 나오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저도 루멘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제가 10,000원 할 때 아마 이제 이 종목이 10,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저도 루멘스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루멘스는 제2의 서울 반도체가 됩니다. 라고 이제 강력 네.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목표 단가를 2만 원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근데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15,000원 정도에 이제는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가들이 2만 원 관뒀으니까 무조건 2만 원 가나 보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시고 아마 좀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일단 루멘스는 LED 업종이 호황이냐 그리고 공급 과잉이냐 이 얘기에 따라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루멘스를 얘기할 때 과연 LED 업종이 공급 과잉인가요 아닌가요는 굉장히 그 찬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이 루멘스가 하락이 시작됐던 날이 바로 이제 그 7월 20일 날일 겁니다. 7월 20일 날 LED 업종이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계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열심히 물량을 담았던 기관들도 물량을 다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LED 업종 하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루멘스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코스닥 자체가 죽어 있다고 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코스닥이 죽어 있는 것은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동전주나 뭐 지폐주 이런 종목들이 죽어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뭐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그리고 지금 보시는 루멘스 같이 코스닥 중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엉망이 되고 수급이 엉망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루멘스 자체의 실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되고 발표가 난 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당 종목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후에 분기가 예상대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예.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3분기 실적 분명히 루멘스 좋습니다. 최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전에 3분기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지금 2분기 때처럼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매도하셨다가 그 전에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까 시장자님 전화를 들어보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아마 손절 시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장기로 좀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고 권해드리고요. 사실 그 비중이 50%라고 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잠깐 한 구석에 모아놓으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당 종목에 대한 그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요. 1차적으로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시점이 이 10,000원대였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고점은 상승하고 아까도 제가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서 다이버전시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고점은 돌파하는데 MACD 시그널은 하락하는 역다이버전 신호가 나오면서 바로 급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에서 MACD 시그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매집 단계, 기관도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저점 부근을 횡보하면서도 MACD 시그널이 좋았기 때문에 13,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됐다면은 이전 고점이 16만원 돌파하고 전에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2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맞추어서 기관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는 201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그 횡보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여진다면 3분기까지는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매도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는 이제 그 좀 물량을 덜으시고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그때 추가 상승이 이어질 때를 노려보시고요. 그때 한번 매도해보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요. 전화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친절한 상담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케이프인데요. 501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케이프 8,7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신데요. 현재 손실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케이프 예. 손실 중이신데,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케이프 지금 그 실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케이프가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1%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무려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15억 4,700만 원이 나오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우선시되는 지금 시점에서 케이프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우량한 종목들도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받지 못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케이프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 그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8,000원을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얼마시라고 그랬죠? 8,700원이라고 그랬죠. 일단은 케이프는 조선업종이 지속해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아까 제가 루멘스를 진단드리면서 2분기는 지났습니다. 3분기를 기대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케이프 역시 3분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금 8,700원이시면은 1차적으로 기술적인 패턴으로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하향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지속해서 여기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삼각 수렴형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삼각 수렴형이 아닌 바로 고점의 매물을 안박을 못 이겨내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8,000원의 그 단가를 가진 회사가 하루 거래량이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2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필요한 것은 바로 수급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필요한데요. 거래량이 이전에 2009년도 연말 때쯤에 보여줬던 이런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준다면은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분간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버텨보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루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들과 외인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케이프는 조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제가 단기 손절가로는 7,800원을 잡아드리는데요. 아마 7,800원을 깨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거나 물량을 좀 줄이신 후에 다른 업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인들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 순환매가 시작되고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갈아타시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손실이 어렵다는 분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800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가져가시고요. 7,800원을 일단은 지지를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원금 회복 정도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 있는 8,500원까지 1차로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때쯤이면은 21선과 61선 이평선이 모두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거래량이 더 올라오면서 간다면은 9만 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당 종목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8,500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 한번 실적 개선 기대감에 조금 반등 시도할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수급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절가는 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600원, 8,500원 정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1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SCP 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적진 않으셨는데요.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SSP는 제가 아까 바로 진단해드린 케이프는 전 분기 대비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SSCP는 지난 분기 대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고요. 매출액은 30%가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무려 289%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당 종목 다음 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SSCP는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다음 달부터 국내 굴지, 그러니까 중국 굴지 기업이죠.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중국 굴지 기업이자 이제 전자 제조업체인 중국 유일의 디스플레이 모듈 업체에 필름 필터를 공급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는 국내에만 공급을 해왔던 것이 중국 쪽으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매출의 실적도 지금도 좋은 모습이지만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수적인 설비 투자 없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보다 더 공장을 뭐 짓는다든가 그런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설비만으로도 훨씬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네. 수익이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인 상황 보면서 지금 당 종목에 대한 대응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SSCP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MACD 시그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요. 고점은 계속 상승하는데 자 MACD 시그널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3번의 역다이버스 신호가 나오시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전 고점에 저항을 못 이겨내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이면은 중국 쪽으로 진출하면서 네.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종목은 지금 약한 손실 구간이신데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고요. 지금 여기서 6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202평선과 6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감내를 한다 하시면은 이전에 박스권 횡보를 하던 구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박스권 횡보를 하던 박스권 상단선이 바로 이 종목의 가격 지지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7,400원대 라인이 바로 이제 122평선 라인이 되는데요. 사실 손절가는 7,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만 약간 좀 감내하신다면 7,400원까지 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비중은 얼마인지 안 적으셨는데 네. 비중을 뭐 20%, 30%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져가시면 좀 어렵지만요. 122평선과 박스권 상단선이 있는 이 7,400원 구간까지 간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전 고점 돌파를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서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여기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박스권 횡보를 할 때 보면은 지난번 박스권 횡보를 할 때도 저점은 그닥 변화가 없지만은 MACD 시그널상에 저점이 상승하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고 있으면서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MACD 시그널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매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고점 돌파를 못했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되고 있는 가격대 9,000원을 좀 잡아드리고요. 네. 하지만 전고점 돌파를 못했을 시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종목은 괜찮기 때문에 뭐 안심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중국 진출에 따라서 실적 증대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셨고요. 네,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전고점인 9,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손오공이신데요. 76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손오공 5,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손오공이 5,350원에 마감을 했네요. 오늘은 그래도 5% 정도 오르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진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예. 것을 아주 그런 종목이죠. 피부로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손오공 네. 흐름을 차트와 함께 좀 보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종목 제가 실제로 매수매도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예. 누구보다 이제 손오공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사실 손오공 하면은 뭐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네, 죄송합니다. 손오공 하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2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까지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거의 우리나라처럼 스타 리그를 해서 e스포츠로 활성화시킨 나라가 없는데요. 이만큼 국민의 취미를 바꾼 만큼. 그전까지만 해도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당구나 치고 그런 것이 다였는데 지금은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할 정도로
정말 국민 게임이 됐기 때문에 네. 스타크래프트 1이 그렇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공전 히트를 쳤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2를 누가 배급하고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종목 보시면은 자 지금 거래량이 엄청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던 이날 6월 24일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바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락고에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손오공의 회장이 참석하면서, 이거 바로 손오공이 배급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죠. 사실 이전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기 전에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5,100원 미만으로 매수를 하셔서 5,000원 미만으로 매수를 하셨어야 하는 종목이고,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24일 날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거래량이 너무나 나온다면 아마 저도 이날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전일 상한가 이후 도지 그리고 상한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오는 모습이 나는데 전일의 도지를 돌파하고 내려올 때 바로 매도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스타크래프트로 인해서 블리자드죠.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가 손오공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62평선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서서히 스타크래프트가 손오공에게 간다. 손오공이 지금 PC방에 아르바이트생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발생하죠. 8,000원 부근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는 모든 시장의 개인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손오공 스타크래프트 2대인데 예전에 보니까 다른 회사 리니지가 히트하니까 다른 회사 리니지 관련된 주식이 엄청 올랐으니까 손오공도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를 하면 엄청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나 지금 계속 손오공을 알게 된 이 시점이 바로 매도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8,000원에 일단 매도를 하고 나는데요. 좀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도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세력이었어도 아마 이때는 털 거예요. 보유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뉴스가 그렇게 소문이 나고 뉴스가 나왔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모든 뉴스가 나왔고 모든 정보가 공개됐으며 앞으로 향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도 보기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타크래프트가 나왔던 이후에 이전에도 이때도 스타크래프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신다기보다는 횡보가 쭉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저는 물량을 좀 줄이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네.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손절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선을 내려오는 단가 4,800원에 내려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저점 부근이 이제 5,100원대를 지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번 설거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2가 한창 이슈화가 됐던 이때 가격 6,000원 정도에는 꼭 매도를 하고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손오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장님의 진단을 잘 참고하셔서요. 투자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박클럽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